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유비온에서 에듀테크 센터를 맡고 있는 유인식이고요. 우선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좀 오래 일을 했습니다. 2000년도 설립을 했고 지금 한 18년 정도 됐었죠. 저희들은 지금은 에듀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러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온라인 교육하고요. 그리고 기업 교육, 도순 출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대략 한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나 기업 교육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매출 규모가 이제 대부분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한 매출이 한 20-30억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 보면은 저희 에듀테크 센터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뭐 향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이름이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이 코스라고 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말을 따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모스, 뭐 우주라든지 꽃이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를 이루어서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R&D 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좀 하면서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왔던 것 같아요. 저희들 시스템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니까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들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명도, 공신력 이런 부분이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온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실 때 이 무들이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를 꼭 기억해 주시면 아마도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일종의 블로그나 웹사이트 운영할 때 워드프레스 같은 개념으로 이 교육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 과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두고 있는 실적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홍보를 해드리면 이전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최근에 수주를 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가 대부분 다 저희 고객들이고요. 저희들이 대학 쪽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몇몇을 보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에이스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에이스 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메가존에서 뭔가 대학 쪽 영업을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에이스 사업이라든지 프라임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교육부에서 대학들을 평가하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걸 따게 되면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떨어지고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 같은 업체들이 수주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에는 이제 당연히 하드웨어 인프라를 개선하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강의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교과 운영 프로그램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런 교육 플랫폼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기타 해외 사업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도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은 대학이다. 그리고
일부 이런 그 해외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무들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 무들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유일하게 무들이 인정하고 있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무들 HQ가 호주에 있는데요. 매년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일종의 오픈소스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 기금으로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을 하는 근거들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무들 커뮤니티 자체를 저희들이 기여를 하면서 이 생태계를 도모해 가는데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메가존과 저희 유비온이 얼마 전에 MOU를 맺고 이제 실제 파트너사가 됐는데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일 겁니다.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거 당연히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메가존에서도 아마 저희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런 고객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와 같은 것들도 같이 추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들이라는 것 자체가 PHP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완성된 솔루션이긴 하지만 메가존과 결합했을 때 새로운 사업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AWS를 기반으로 한 무들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면 아마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별도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지금 AWS가 가지고 온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비정형화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한다든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결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어떤 제품화를 시키고 그 제품화 시킨 것들을 통해서 AWS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나중에 더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스터디를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 연내 프로토타입 정도의 수준에서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그 어떤 이런 교육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되게 이제 플랫폼은 하나의 어떤 패키징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의 결합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변화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차세대 교육 환경들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고 새로운 어떤 고객 방식들을 창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메가존과 그 결합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향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실제 좀 꿈은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을 뭐 현실적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저희들이 늘 그랬지만 현실적은 아니지만 이런 이상적인 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갔고 이제 고객들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SI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버렸고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탄생된 배경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대학이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그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커스터마이징 이슈가 없고요. 저희들이 구축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4개월, 5개월씩 커스터마이징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코스모스를 가지고 대학에 구축을 하게 되면 뭐 빠르면 2주, 1주 안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솔루션 리더십이 고객의 니즈를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미 이제 코스모스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원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코스모스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가존과의 접점이 이제 나오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여전히 구축 방식의 서비스는 향후에는 어차피 클라우드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저희들이 메가존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패키징 방식이 구축이었다면 앞으로는 솔루션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일부 저희 그 고객들 중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AWS를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점점 더 메가존과 저희가 결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해외에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지금 동남아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성과들이 좀 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나중에는 진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루즈리 커플드 되어 있는 그 AWS 서비스들을 쓰는 방식이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지향을 합니다. AWS가 괜히 저희들이 뭐 어떤 제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무들에 있는 하나의 패키징 솔루션들 다 뜯어서 결국은 플랫폼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학보다 훨씬 큰 시장인 저희들은 초중고 시장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결국엔 거기서 뭔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아마도 궁극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부분부터는 좀 재미가 없는데요. 물론 앞에서 재밌었던 건 아니지만 솔루션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이해하는데 오픈소스를 다 뜯어보고 실제로 이해하는데 몇 년씩 걸렸고요. 실제로 엔지니어를 한 사람 데려와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독하는 데서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꽤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뜻이고 내용에 보면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있기는 있지만 주로 이제 이런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사 시스템과 연동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학사 시스템은 주로 이제 학생 정보라든지 교과 과정 정보라든지 수강 신청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요것만 연계하면 이제 바로 돌아갈 수가 있죠. 화면 모습은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뭐 잔디라든지 이런 걸 뭐 슬랙이라든지 거 보셨으면 대략 저희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크게 보면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한 7개 정도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메뉴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시보드가 있고 이쪽 위쪽에 뭐 알림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유저 프로파일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 공지, 알람 뭐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좀 이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과정이라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144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강해야 되는 과정들을 교과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 비교과 과정은 요즘에 대학 취업을 학생들이 140학점 이수했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외 연수 파견 그리고 뭐 초청 강사 연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 교육 대학 내의 그 서비스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그 학생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다 비교과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학생들이 경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바쁜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야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기초학습 능력 진단이라는 건데 이거는 전문대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 학생들은 기초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뭐 수학, 영어,
국어 같은 것들을 고등학교 과정처럼 개설을 해서 그걸 수업을 미리 듣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무크는 대략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에서 만든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개념인데 이 사용자가 개설,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자나 학생이 직접 강의실을 직접 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고 공개 강좌는 이 OCW라고 해서 이제 교과 강의 자체를 녹화한 내용을 또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무크하고 공개 강좌는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질문을 혹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KOCW도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KOCW는 이제 캐리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OCW들의 어떤 각 학교에서 나오는 리소스들 다 모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그 교과 과정을 운영하거나 비교과 과정을 운영할 때 보는 화면입니다. 교수의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교수님은 요 강의 자체를 실제로 개설하고 이 안에 내용들을 하나씩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의를 구성할 때 1주차, 2주차 돼 있고 보통 학기가 16주차로 대학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6개 정도의 주차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 재량껏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안에 필요한 경우는 영상도 넣고 뭐 안내도 넣고 게시판도 넣고 퀴즈라든지 과제 뭐 이런 거 구성해서 임의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듯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저희 시스템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전에 LMS랑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혹시 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과정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아마 요런 메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석, 과제, 토론, 시험, 설문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뭔가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는 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부분이고 과제하는 부분, 토론하는 부분, 시험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안에 여기 있는 5개의 내용들 이상의 많은 기능들이 한꺼번에 배치가 돼서 마치 블로그처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사 LMS로 표현하는 것들은 메뉴 중심 구조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타임라인 방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 설계라고 하는 좀 복잡한 그 저희 쪽 분야에서만 쓰는 이야기들이 여기가 또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교수 설계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수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과제, 토론, 퀴즈, 게시판 같이 아까 일반적인 LMS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팀플 평가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많으면 학생들이 한 뭐 100명 정도 되면 일일이 평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팀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를 한 5명씩 나눠가지고 20개 조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네들 조원들의 과제를 평가해서 상호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냥 코멘트만 해주고 학생들끼리 그냥 직접 평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교수들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이 전체적인 코스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화상 강의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동영상이 지금 저희들은 별도의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AWS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정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인데 어렵다는 게 또 단점이죠.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러면 잘 쓰느냐 안 씁니다. 잘. 한 90%는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아주 단순한 기능들만 쓰고 한 10% 정도의 교수님들만 이렇게 잘 쓰십니다. 실제로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방향은 저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 학습들이 굉장히 코스웍 디자인 개념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 학습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문서가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HTML 뷰어를 통해서 문서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드렸던 문서 뷰어 기능들. 그리고 이제 개인 파일 저장 공간, 마치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개념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 개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파일들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모바일에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모바일을 통해서도 파일 업로드랑 과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LMS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 네이티브 앱을 아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OS하고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학교마다 모바일 앱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바일 앱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다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처음에 자기 학교, 자기 학번과 패스워드만 한 번만 입력하면 자기 이름으로 계속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자기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앱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앱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별로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보일 때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축약된 형태로 보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타임라인 데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게시판, 과제, 토론, 오프라인 활동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돼 있고, 파일 문서 뷰어가 탑재가 돼 있고, 영상 뷰어도 돼 있습니다. 이 영상 뷰어가 단순히 그냥 퀵타임 같은 것들을 플레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저희들이 모바일 앱을 탑재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진도율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진도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에서 또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었을 때 이걸 출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다라는 정보 자체를 대학에서 남기길 원하고요. 그걸 저희들이 모바일에서 듣든 웹에서 듣든 어떤 환경에서 듣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석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채팅이 가능한, 메시징이 가능한 기능들도 있고요. 이건 PC와 모바일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출결 관리, 이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 조금 썼는데, 인정번호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랜덤하게 숫자가 보이는데,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여기서 어텐던스 체크를 하고, 요거 제가 알려준 이 숫자를 입력하면 자기 출석이 체크되는 방식으로 출석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도 교수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비디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플랫폼이 하는 기능은 단순히 스트리밍을 하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환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CMS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컨텐츠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관리자 기능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통계 보고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초학업 진단을 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 학생, B 학생 받았다라는 것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어떤 역량이 있냐라는 것까지도 이력서에 기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보통 선발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과 관련된 추적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들이라고 하는 플랫폼하고 좀 다른 별도의 시스템이고, 이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거고요. 코스모스에 그냥 하나의 어떤 패키징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이 빅데이터라고는 아직 표현을 안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Learning Analytics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습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학습 분석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운영하면 이 친구가 앞으로 제적당할 친구인지 아닐 친구인지, F 학살 받을 친구인지 A 학살 받을 친구인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런 알람을 미리 주고, 이 학생은 좀 위험하니까 특별 관리가 필요해 라는 식의 예측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런 그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하나의 하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딩 교육과는 별 상관없이 코딩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코스모스에 탑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코딩 교육을 하는 특별한 과들이 있죠.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에는 별도의 터미널을 열어서 코딩을 하고 그 코딩의 결과를 프린트해서 뭐 요즘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프린트해서 뭐 제출하고 이랬고 요즘엔 파일로 제출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LMS 안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웹 ID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웹 ID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어서 코딩을 직접 LMS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바로 일어나고 점수가 바로 나오게 되는, 그리고 디버깅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딩 엔진이 아예 들어가 있고요. 이 코딩 엔진들이 돌아가서 LMS 안에서 평가까지 가능한 그런 개념까지도 진화가 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대략 이렇게 드렸고요. 잠깐 화면만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어떤 학교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깔고요. 물론 이건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인데 기본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라든지 이제 서울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에 저희들이 리센더가 있는데요. 일본에 지금 일본어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얼마 전에 그 하노이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베트남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LG U+의 지금 현재 기업 교육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시스템이 지금 AWS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메가존하고 이제 협력관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이제 AWS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화면을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보면 지금 그 전체적인 화면 아까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셨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뭐 기능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이 화면들은 이제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강좌를 들어가게 되고요. 강좌 구성을 교수가 하는 방식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교수 권한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제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기능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 당연히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능들도 이런 어떤 배치와 관련된 기능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세팅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설정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바꿀 수 있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추가를 만약에 하고 싶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퀴즈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게시판, 뭐 과제, 설문조사, 뭐 토론방 이런 것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영상 같은 거를 만약에 이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영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MS 개념으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선택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컨버팅이 되고 그 선택되어 있는 콘텐츠가 강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복잡한 어떤 시스템들이 이 안에 한 구성 요소로 다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방식의 시스템들이 지금 이 코스모스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요. 더 추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있는 구성 내용을 바꿔서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데모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서 그 영어 교육과 관련된 공교육 이슈가 있어서 이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코스모스 앱을 통해서 이 강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하게 되면 이 강의 구성을 굳이 웹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수고하셨습니다.